상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요 내용 자체가 동일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만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 상가 건물하고 주택임대차하고는 똑같은데 그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금. 작년에 권리금이 나왔는데 아주 간단히 나왔거든요. 먼저 손해배상은 몇 년 안에 채무가 가는 거 간단히 났단 말이에요. 권리금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10조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상가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로 권리금에서 또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15번 한번 보셔요. 문제 15번. 15번 문제. 거기 문제 없으세요? 사무실 가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아니요, 가져오세요. 거기 여러분, 어제 짜장면은 드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제 내일, 오늘이죠,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2차 공부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학개론 시간 있죠, 학개론. 개론 시간에,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한번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론 쌤 시간에. 자,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 경우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서먹서먹하고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론 시간에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보셔요. 15번 보면 1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 줄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되냐? 법인 써, 법인. 법인이 해당하는 거야, 법인. 15번 보고 있는 거, 법인. 법인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죠? 이런 봐봐요. 법인은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원래는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LH공사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다. 그래서 법인은 돼요. 그럼 누가 안 되죠? 그럼요, 거기요. 종중회관, 종중 사무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다음 동창회 사무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이 아니잖아요. 사업자 등록하지 않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줄고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영리를 목적.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권리금에서 권리금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1년 6개월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임대인이요, 임차인의 권리금을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1년 6개월 이상.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은요, 상가 건물에 해당한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줄고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 실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밑으로 봐봐요. 거의 3번이란 말이죠. 용도가 뭐냐? 여러분 용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상 용도를 얘기해요. 공부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공장 및 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 1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도금 작업을 하며 임차 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이 말을 한다. 이건 무슨 말? 여기 봐봐요. 우리 여러분 상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상가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영업용으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원래 이게 공장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도금 작업해가지고 옆에서 이런 보면 냄비라든가 이런 걸 판단 말이죠. 여기서 판매도 이루어지는데 판매할 곳이 없는 거예요. 공장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바로 옆에다가 컨테이너를 2개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데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경우 이것을 우리는 공부상으로 봤을 때는 물건만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는 물건만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하냐? 상가가 되려면 물건을 만들면서 또 판매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영리 목적. 그건 너무 좁으니까 여기서는 오직 물건만 만드는 거예요. 판매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서요. 그래도 전체를 뭐로 보는 것이다? 상가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항상 제가 이제 여기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잖아요. 이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여기에 바른손 물류창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오면서 보니까요. 닫았는지 아닌 그러면 프랜카드가 너무 낡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도매업, 소매업을 개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류창고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건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가가 아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지금 물류 창고이면서 뭐라 하죠? 도매업, 소매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도 상가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기업도시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원래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 딸린 또 하청업체가 있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이것을 상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로서 물건만 만들어서 납품만 하고 있다. 납품만. 그런 경우는 판매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가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3번 틀렸죠? 3번이 정답이고 4번은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줄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 줄 것이고 여러분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 하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사업자 등록. 판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업자 등록증을 그러면 안 돼. 등록증을 뭘 한다? 교부받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요. 사업자 등록하고 등록증 교부하는 건 전혀 다르죠. 저도 여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등록증을 한참 있다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했죠? 법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신청이란 말하고 등록을 판례가 같은 의미로 봤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아마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인터넷에 딱 쳐보면 뭐나 사업자 등록을 딱 치면은 밑에 쫙 뜨는데 뭐라고 뜨냐? 1일, 처리 기간이 1일인 것이 있고 일주일인 것이 있고 14일인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판례가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처리 기간이 며칠짜리였다? 하루였다. 하루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1일짜리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처리기간이 만약에 일주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자마자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런데 판례는 뭐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런데 뭐는 틀린 것이다? 등록증을 교부.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송 요건이기도 하므로 줄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서 맨 앞에 사업자 등록 줄 것이고 취득 요건 플러스 전송 요건이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송.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택에서는 뭐냐? 여기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주택에서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송 요건이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 자, 16번은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 줄고요. 어디를 줄 거냐면 첫 번째 쪽 가운데요.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계약서상이요.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하고 두 번째 줄이요.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원래 주택으로 보면은 동호수 지번을 기재해야죠. 주택은요. 동호수 지번을 기재해야 하는데 동호수 지번이 다른 것이죠. 이 말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계약서는 뭐라고 되냐? 평원로 6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평원로 16으로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줄고요. 사실상 폐업. 그러면 사실상 폐업이란 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면 전출신고나 마찬가지죠. 알죠? 다른 말로 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뭐가 됐다? 국가기관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됐어요? 직권말소. 그 말하고 똑같죠? 알죠? 그래서 사실상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몇 년 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런데 누구는 임차인 누구냐면 임차인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안 되냐? 임대인이라고 쓰면 큰일 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이 사람이요 상가를 임대를 하면서 8개월로 계약을 했거든. 8개월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1년 미만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하냐? 8개월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8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 임대인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1년까지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8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개월은 1년 미만이죠?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에서는 몇 년이다? 주택에서 몇 년? 2년이다. 2년. 주택은 2년. 4번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폐업 신고 그러면 줄거 봐요. 그러면 대항력 X죠. 폐업 신고하면 무슨 전출 신고하고 똑같죠. 대항력 X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주민등록으로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다시 동그라미하고 사업자 등록.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때부터죠. 알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이 길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배조건이 그대로 존속, 그게 아니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 오전 0시부터 새로운 뭐가 발생한다?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알겠죠? 5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액,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뭐를 포함한다고 됐죠? 줄거?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 그래서 얘기했었죠? 주택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봐봐 여기.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는단 말이죠. 대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으면 대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상가는 상가 건물하고 주택 임대차 있죠. 이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 그래서 뭐를 포함한다?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면 또 자 5번 봐봐. 최우선 변제 줄거 봐. 그게 14조예요. 14조. 최우선 변제 14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줄거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보증금 중 일정액이 뭐예요? 우리가 서울에서는 얼마다? 서울에서는 6,500 중에서 얼마? 2,200이다 이 말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 알겠죠? 이것을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해. 최우선 변제 이렇게요.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동그라미하고 대지를 포함하죠. 가로 열고 닫고 대지 동그라미하고 건물하고 대지에서 얼마의 범위다?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다 써 3분의 1 X라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3분의 1이었거든요. 지금은 2분의 1. 주택도 얼마다? 주택도 2분의 1. 둘 다 똑같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17번.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줄거 임차인이, 거기부터 줄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기까지 줄 긋고 가로로 묶어. 거기 줄 긋고 가로로 묶어. 줄 그은 부분은 가로로 묶으라고. 자, 했어요? 그럼 다시 읽어. 그러면 가로로 묶는 거를 먼저 읽어. 어떻게 하냐?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 어떻게 하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위에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 그 위에 보호법상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바로 밑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런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요구를 한다? 임차인이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하죠. 그럼 여기 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10조 이러면 2층까지는 10조 이것만 시험에 나왔어. 알죠? 상가에서는. 그런데 지금요 10조의 3부터 뭐가 나오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0조의 3부터 그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지고 권리금 관한 것이 이제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10조 아니면 그러면 10조의 3의 권리금 이하의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3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이렇게 처리 중 이렇게 우리가 처리한다 이 말이죠. 3부가 뭐죠? 3부가 사법부, 입법, 행정부죠. 3부 합동으로요. 파멸된 것을 지금 처리 중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여기서 뭐냐면 3기연체예요. 3기연체. 그럼 부정한 방법이요.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임대차를 해요. 그 다음에 합의로 뭘 한다? 보상을 해요.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해요.
동의 없는 전대차.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파손이에요. 파손. 이건 멸실이에요. 그 다음에 철거 또는 뭐다? 재건축이에요. 철거 또는 재건축.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이에요.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여기요,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3부 합동으로 파멸된 건 처리 중이다. 일단 먼저 이게 8가지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이게 2가지 같은 거예요. 같은 조문이에요. 8가지가 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요.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조심해야 될 거, 지금부터 조심할 건 얘기예요. 3기지 2기간이다. 주택은 뭐죠? 여기 왜 그러냐면 이건 갱신요구, 해지 청구, 소멸 청구죠. 임대차요. 소멸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것은 몇 기다? 2기 연체예요. 만약에 2기를 연체하죠? 그럼 뭐 쓰냐?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파손이죠. 파손은 뭐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과실로 파손하죠.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갱신을 해줘야 돼. 경과실로. 그런데 가끔 공주에서 기출문제 모의고사에 보면 여기가 중대한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꾸냐? 선생님들이 고의 또는 경과실로. 그렇게 고의 또는 경과실. 그래가지고 뭐냐? 고의 또는이죠. 또는 경과실. 그러니까 경과실이니까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또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갱신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갱신을 이걸 뭐냐? 거절 사유라니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런데 고의나 또는이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갱신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경과실. 그래도 갱신 안 해주는 거예요. 앞에가 뭐가 있으니까? 고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뭐냐면 문제 모의고사 보면 고의 또는 경과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예 그냥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고, 알겠죠? 아예 아무 말 없이 그냥 경과실로 파손. 이런 경우는 갱신을 거절 못하고 갱신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철거죠? 여기 보면 동의 없는 파손이라든가 멸실이라든가 동의 없는 연대차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전부 다 일부 이렇게 전부 다 일부. 그런데 여기는 뭐라? 철거나 재건축은 뭐라고 되어 있냐? 먼저 전부 또는 여기는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어.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여기는 일부 그러면 큰일 나. 일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해야 돼. 일부 그러면 절대 안 돼. 일부. 아시겠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일부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재건축은 예전에 그냥 전부나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3가지가 나온다. 3가지가. 첫 번째요. 계약 체결 당시에요. 철거라든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 후 절대 안 돼.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2년 뒤에 이 건물 재건축할 건데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2년 뒤에 재건축할 때는 5년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뭐가 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3번째가 다른 법령. 다른 법령에 의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개발이든가 재건축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기요,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3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만다 처리 중이다. 3부, 부부의 부정한 방법. 합의로 보상. 동의 없는 전대차. 합동으로 파손, 멸실, 철거,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중대한 사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거나 재건축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파손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다. 그런데 경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갱신해줘야 하냐?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한번 봐요, 이제. 자, 1번. 임차인이 몇 기? 3기. 맨 끝에 연체. 자, 그 다음 2번은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거기 주는 거 고의 또는 고의나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줄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들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를 되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안 돼. 여기 봐봐. 여기 철거나 재건축이죠. 언제?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 계약 체결 당시라고 해야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살고 있는데 중간에요, 우리 철거할 건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때는 안 돼. 5년을 연장해 인정해야 돼. 4번은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노후 또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이를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안전사고의 우려 이렇게, 안전사고의 우려 이렇게. 자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알겠죠? 동의 없이에요. 그래서 동의 없이 전대, 이런 경우는 연장한다 안 한다? 갱신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몇 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이죠? 5년. 알겠죠? 자, 틀린 것은 17번의 정답은 3번. 자, 18번은요?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이야, 포함. 제외, 그러면 안 돼, 제외. 포함해야죠. 포함해서 몇 년? 5년. 그런데 2번.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전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뭐죠? 주택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죠? 5년 범위 안에서 이때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틀렸어. 법정갱신에 대해서 적용된다. 줄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봐봐. 이 사람이요, 옛날에는 상가금융처법이 처음 만들어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에는 일단 2005년이다. 그럼 2005년 1월 1일부터다. 그러면 몇 년이죠? 5년을 보장하죠? 5년. 그래서 언제요? 2010년 1월 1일까지죠? 그럼 5년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집주인은 5년만 인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요, 당연히 5년 되면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년이 끝나기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임대인, 누가요?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이 만약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뭐가 되냐? 묵시적 갱신이 돼. 묵시적 갱신. 다른 말로 그걸 뭐란다? 법정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몇 년이다? 1년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5년만 보장해주면 되니까요. 2010년 1월 1일 되면 당연히 나가겠지 그랬는데 안 나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나가냐? 5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란 말 안 해서 그렇다.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1년을 더 있을 수 있다. 1년을 더. 뭐가 돼서? 법정갱신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봐요. 법정갱신되면 원래는 몇 년만 보장하면 되죠? 5년만 보장하면 되지만 법정갱신되면 5년이 아니고 6년에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요, 그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지금. 지금 내가요, 여러분, 2번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써놓고 3번에는 법정 갱신이라고 써놨죠. 그것은 뭐냐? 묵시적 갱신이나 법정 갱신이나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착각에 가까워서 써온 거란 말이죠. 자, 4번은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동그라미.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 얼마? 100분의 9. 100분의 9를 초과하면 100분의 9 쓰고, 거기다가 여러분 또 뭐라고 쓰냐?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주택임대차. 여러분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100분의 9가 아니고 주택임대차는 100분의 5 이렇게 100분의 5 이렇게. 자, 5번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 줄고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 이때 뭐냐?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봐. 우리가 이제 주택하고 상가가 약간 다르단 말이죠. 먼저 주택하고 상가를 한번 보자는 말이죠. 주택과 상가를 보면 주택의 경우는 뭐냐? 먼저 연 얼마? 1할. 연 1할 또는 어떻게 하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몇 배다? 4배죠. 4배. 기준금리 곱하기 4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상가죠. 상가는 여러분 어때요? 상가는요? 여기는 연 1할이죠. 그러면 상가는 뭐냐? 여기는 연 1할인데 여기는 연 1할 2푼이죠. 연 1할 2푼. 여기 기준금리 곱하기 몇 배다? 4.5배 이렇게. 4.5배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 1억이죠. 1억 중에서요 8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 이 말이죠. 월세 전환. 그럼 8천만 원 월세 전환이면 어떡하냐? 연 1할 2푼을 곱해. 알겠죠? 그럼 2 8에 16 여기 1하니까 800에다가 그 다음에 2 8에 16이니까 960 2 8에 16 960만 원이죠. 이 960만 원을 월 12개월로 나눠. 12개월로. 그러면 12개월 나누면 얼마 돼요? 80만 원인가요? 86, 8에 8. 그러니까 얼마요? 월 얼마? 80만 원, 80만 원. 월 80만 원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가 없다. 대강 계산하지 마. 틀리면 쪽팔리니까. 알겠죠?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 이렇게 계산한다. 알겠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이 중에 이거하고 또 여기 4.5배. 4.5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예요. 1.5.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니까 4.5를 곱해. 이것을 또 곱해봐야 되겠네. 알겠죠? 이것을 곱하면은, 아무튼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 25, 5, 1은 5.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돼. 그렇게 된 데다가 8천을 곱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눠? 12개월로 나눠. 12개월로 나눠.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서 높은 쪽, 낮은 쪽을 초과하지 못해. 낮은 쪽을 초과하지 못해. 높은 쪽이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낮은 쪽을 뭐 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낮은 쪽을. 그것을 잘 알아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5번이죠? 5번에는 보증금의 전부, 18번에 5번이에요. 보증금융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2푼이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줄고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중 높은 쪽, 낮은 쪽을 초과할 수가 없다. 알았죠? 이런 봐봐.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만약 이게 월 80이 낮다고 해봐. 그럼 월 80이 낮으니까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면 월 85만 원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학생들을 계산해놓고 80이니까 꼭 80만 주장하는 사람 있어? 월 70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월 70. 계산하니까 80이 났잖아 지금. 8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월 70만 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 아니에요. 80만 원을 초과만 안 하면 되니까. 알겠죠? 65만 원 청구할 수 65만 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65만 원. 알겠죠? 이렇게. 자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다른 것은 봐봐.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초과하지 못한다는 건 다 아는데 만약에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뭐 꼭 80이니까 꼭 80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80 범위 안에서 월세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고요. 19번은요.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월차임이 350이에요. 그럼 뭐예요? 보증금 1억이죠. 그럼 1억. 그럼 이게 우리가 환산 보증금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서울 환산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가금리처보호법의 적용법에서 환산 보증금은 여기서 서울시가 있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하고 과밀 옥죄 권역이 있죠. 그럼 또 어디가 있어요? 또 여기요. 그 광역시죠. 광역시하고 어디하고 빅4죠. 네 개 어디?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용인, 안산, 김포 이렇게 했죠. 나머지요. 그러면 기타 지역. 그럼 기타가 어디죠? 원주, 뭐죠? 경북 포항 이런 데죠. 그러면 서울에서는 얼마죠? 환산 보증금이 4억. 여기는 얼마? 3억. 여기는 얼마? 2억 4천. 여기는 얼마? 1억 8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증금이 지금 얼마예요? 보증금 1억이죠? 1억 플러스 지금 월세가 얼마예요? 350만 원이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 곱하기 100을 해. 그럼 얼마가 나오죠? 3억 5천이죠? 이게 3억 5천이죠? 3억 5천에다가 여기 1억을 다 더해. 그럼 얼마가 되죠? 4억 5천이죠? 4억 5천이면은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 4억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4억이 넘었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보호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니고 4억 5천여도 보호가 되는 것이 있어. 보호가 되는 건 첫 번째 뭐냐? 대항력이 보호가 돼. 대항력.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면 감날 0시부터 대항력 있죠? 대항력은 되는데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인정이 또 안 돼.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인정이 또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권리금 인정이 돼. 권리금. 세 번째, 우리가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 뭐를 청구할 수 있어? 갱신 요구. 이런 것들은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인정이 돼. 크게 봤을 때. 알겠죠?
5년의 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죠. 그거 인정이 돼. 권리금 인정이 돼요. 권리금. 그 다음에 대항력 인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권리금, 대항력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월차임 350만 원인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제3조 대항력, 그 다음에 5년의 기간 보장, 그 다음에 권리금 등의 규정이 뭐가 된다?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2번요. 권리금이란 뭐냐? 예를 들면 2번 봐봐. 권리금이란 줄 긋고, 3번에요. 권리금 계약이란 줄 긋고, 권리금하고 권리금 계약은 달라. 권리금은 이런 봐봐. 권리금 반드시요.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요. 또 뭐를 해야 되냐? 용어가 약간 있는데요. 여기 있으면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죠? 그럼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하냐? 임차인이죠. 새롭게 여기 들어오는 사람 있죠? 새롭게. 이것은 뭐냐? 신규 임차인이다. 이렇게. 그럼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 주는 것을 얘기해요. 월세하고 보증금 빼고 나머지 주는 것을 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권리금 계약이란 거 뭐냐?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이나 신규 임차인하고 임차인 간에 설정하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 권리금은 뭐냐? 권리금은 반드시 임차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 걸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어? 임대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걸 권리금이라고 하고,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그러면 지금 1년 나가려고 하는 해당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3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유용, 무용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줄거봐 임대인, 임차인에게 뭐 빼고? 보증금과 차임 빼고, 그냥 나머지 지급하는 금전 기타 대가를 얘기해. 그러니까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줄 수 있고 임차인한테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3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누구죠? 병이죠.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 그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4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몇 기? 2기 차임에게 단다. 2기. 그래서 맨 끝에 계약을 해줘. 2기 동그라미 3기라고 하면 큰일 나. 3기라고 하면 큰일 나.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때는 대법원이요 3기다 2기다 헷갈려가지고 판례가 번복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법조문에다가 명문의 규정을, 이거 법조문 새롭게 나온 거예요. 몇 기라고? 2기라고. 2기. 아직 법조문이 바뀌고 나서 아직 시험이 안 났어. 우리는 다른 국가고시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났어. 3기가 아니고 몇 기라고? 2기라고. 2기. 알겠죠? 자, 5번. 우리는 권리금은 다 인정하냐? 그건 아니에요. 권리금은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는 권리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에 뭐라 나왔죠? 국유재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맨 끝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줄 것이고, 또 써 거기다가 대규모 점포 점 찍고 준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정답 몇 번이다? 4.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지금 틀린 것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요, 원래는 이게요 3기였거든요. 3기가 지금 바뀌었어요. 2기로. 알겠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정답이 지금 왜 이렇게 없지? 그렇죠? 자 20번이요. 그러면 4번을 3기로 바꿔서 틀리다고 해. 안 돼? 헷갈려? 오케이. 그럼 뭐 오는 걸로 해. 오는 것으로. 자, 20번. 임대 오는 것으로. 알겠죠? 오늘은 그냥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전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시험 치고 학원에서 난리가 났어. 문자가 가가지고 빨리 이 정답 보고 답이 맞냐 틀리냐 알려달라고. 문제 보면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없더라고요.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전 사실 이렇게 컴퓨터만 보고 문제를 보고 이제 놓고 이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왜냐면 앞에가 3번, 4번이었으면 되도록 정답은 뭐 5번으로 간다든가 뒤가 5번이었으면 뭐 1번으로 간다거나 이것만 생각을 하고 바꾸니까요.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요
아무튼 국내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은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임대인 줄고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거기 아주 중요해요.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그러니까 뭐요? 종료시까지죠. 아예 1개월 전이 아니죠. 3개월부터 1개월 전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보면 1개월 전까지, 6개월 새 1개월 전까지 법정갱신할 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다? 3개월부터 끝날 때까지. 알겠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 중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아직 이게 시험에 안 났어. 방해 행위가 4가지거든요. 4가지인데 이것이 시험에 안 났단 말이에요. 아시게요? 방해 행위 4가지 딱 나와 있단 말이죠.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자기한테 권리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방해 행위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냥 딱 읽어보면 상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줄 그어가지고 암기했다. 용서가 안 되는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거.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요구 또는 수수. 2번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못 주게 하는 거. 제일 나쁜 놈이죠. 알죠? 권리금 못 주게 하는 거. 3번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줄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이게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거죠. 제일 나쁜 놈. 이런 봐봐. 이게 상가인데 이게 이제 권리금을 방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 권리금 언제까지? 3개월부터 끝날 때까지만 보장해주면 되고, 끝나고 나오고는 권리금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이것만 넘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보증금이요, 천에 지금 상가가 50만 원이 있단 말이죠. 주변 시세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나 달라가냐? 이거요, 뭐 한 1,500이네. 1,500에 월세는요, 한 90달러냐, 80이나 이렇게 달라간단 말이죠. 원래 시세가 1,000에 50인데, 1,500에 80을 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아무도 안 들어오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임대차가 그냥 끝나죠. 너 끝났으니까 건물 명도하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더럽죠. 알겠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몇 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상가는 영리 목적으로 써야 되죠. 그런데 1년 6개월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그러면 거절해도 그것은 정당하다 이 말. 정당하다. 몇 개월이다?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자, 5번은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 있음에도 거절해요. 이런 봐봐. 우리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중에 또 여긴 지금 방해이죠. 이건 방해가 1, 2, 3, 4 방해란 말이죠. 그 방해 말고 거절할 수 있는 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 사유가 또 그 밑에 보면 2항에 4개가 또 나와. 4개가.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계약하면 돼, 안 돼? 내 말 몰라?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니까. 자력이 없다니까. 그럼 이 사람하고 내가 꼭 계약을 해야 돼? 안 하죠. 그것은 뭘 할 수 있냐? 내가 계약을 거절해도 방해 행위가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라면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죠? 충분히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방해 행위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번 딱 읽어보면 되는 거지. 이걸 2번 읽어봤다. 뭐 그냥 뭐 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자, 21번은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몇 번이다? 4. 자, 21번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해수 기회를 박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뭐 할 책임이 있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번.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그럼 여기 봐봐. 그럼요, 진짜 웃기잖아요. 뭐가 진짜 웃기냐면 여기 한번 봐. 여기 보면
임대차가요, 끝나면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요, 얼마나 권리금 주겠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 당시에 권리금이 얼마죠?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고. 이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고. 이걸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권리금 그러면 원래 이 건물에서 이 사람이 영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권리금이 얼마냐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알겠죠?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준다. 이것은 정확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임대차 종료 당시 이 건물에서 이 사람이 영업을 했죠? 그때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 이 말이지. 그걸 알아야 이 둘 중에서 낮은 쪽을 넘지 못하니까 여기는 3천이고 여기는 2천이다. 그러면 어때요? 손해배상은 2천만 원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고 이게. 알겠죠? 아무튼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암기하면 되죠?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주려고 한 권리금, 종료 당시 권리금 둘 중에서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을 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그러면 3년이요. 3년.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3년. 작년 기출문제예요. 알겠죠? 10년이 몇 년? 3년. 이렇게. 4번은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에서 의무로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요. 5번 여기 나왔네요. 뭐라고 나왔죠? 맨 끝에 대규모 점포. 바로 옆에 준대규모 점포. 여기는 권리금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그랬죠? 국유재산, 공유재산. 거기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그럼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